오거돈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의 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직접적인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오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거돈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오 전 시장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말의 모순. 집무실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폭언이나 업무상 위력은 결코 없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은 떠올리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 그날, 그 집무실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두려움에 떠는 늙은이일 뿐이라는 오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영장 기각 전 가슴 통증으로 치료받은 오 전 시장도 쾌차해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릴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특히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오 전 시장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따라서 합의할 일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해당 검사를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밤 11시 15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며 어깨를 잡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A부장검사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제 추행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부장검사는 현재 정상 출근한 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지검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지난 3일 수요일 강서녹산공단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창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인접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 지면이 깊숙이 패였고 2층 건물은 눈에 띄게 기울었습니다. 대낮에 한 은행 주차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건물 붕괴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관계당국이 인접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공사장 외에 집안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없던 상황. 오피스텔 지하로 흙을 파내면서 지하수가 공사장 쪽으로 흘렀고 주차장 아래 지반이 약해지며 지면이 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로 물이 돌고 있으니까요. 예, 그게 그러니까 공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녹산공단 일대는 지하수가 많아 연약 지반으로 분류되는 곳. 공사 현장에서 사고 예방 대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수백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부분적으로 이제 결함이 생기면 이제 물이 빠져나오겠죠. 그 물이 빠져나오면은 입자가 같이 나오거든요. 해당 공사장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정밀 안전 진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는 공정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네,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과 R&D 센터를 수도권에 유치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비수도권은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도권의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은 100% 넘게 급증했지만 비수도권은 고작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비수도권의 고부가가치형 첨단업종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벽화마을로 대표적인 남구 문현동 돌산마을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돌산마을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신축 아파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아서 기존 300가구 주민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시내 곳곳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부산시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석탄재 매립으로 인한 사구 구평동 경사면 붕괴 등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부산시 불법 폐기물 현황 파악 항목엔 불법 매립이라는 조항조차 없는 상황에서 불법 폐기물 현장 적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국내 여행 수요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부산 호텔업계의 권역별 온도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장군 힐튼 호텔은 6월 평균 객실 예약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해운대 지역 호텔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약률 회복 속도가 더디고 원도심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부산의 동서격차가 관광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된 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한층 심화됐다는 지적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남부지방은 오늘도 덥겠습니다. 어제 부산 중구는 26도, 내륙인 금정구는 33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도 한낮의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공기는 내일 선선한 동풍이 불며 조금 식어서요. 내일은 낮 기온 24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서해안으로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도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낮에는 지금 끼어 있는 안개도 점차 걷히면서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의 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영남 지역의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19도, 양산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한낮에 기온이 높게 올라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26도, 양산 31도, 창원과 남해가 30도로 예상됩니다.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충일이자 주말인 내일 부산은 오늘보다 더위가 좀 덜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적으로 들여와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개인 소비 목적으로 또 세관 허용량을 넘지 않으면 얼마든지 중국산 농산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창고 가득 하얀 포대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안쪽 또 다른 공간을 가로막은 화물 운반대를 치워보니 여기도 포대들이 한가득입니다. 모두 불법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입니다. 뭐 다섯 온다고 그러면 뭐 미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과 한국으로 가는 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을 가져오면 이를 사들인 뒤 다시 전통시장 떡집 등에 되파는 방식으로 한 포대당 5만 원가량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주로 중국산 파치나 녹두, 고추 등이었는데 관리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이 고추들은 모두 냉동 보관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실온에서 보관되다 보니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핀 채로 시중에 유통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은 국내산보다 무려 80%가량 저렴해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데 세관 단속 허용량을 넘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농산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만 80여 톤, 금액으로만 4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을 오가는 그 여행자가 그 1인당 면세 범위가 40kg 인정을 악용해서 보따리상 조직과 결탁해서 유통업체에서 이걸 좀 조직적으로 또 다른 업체들은 포대가 훼손됐다며 자루를 바꾸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한글 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팔다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0곳 업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 사업장은 대기 배출물질 측정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측정업체가 부족해서 사업장마다 아우성인데요. 법을 만들어 놓고 여건은 맞지 않아서 사업장들만 무더기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해운대 한 호텔 보일러실입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천만 원을 들여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6개월마다 여기서 배출되는 대기 물질을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측정해줄 대행업체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 단속으로 측정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다 개정된 법에 맞춰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사업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공급이 수요를 한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도 관할 지자체가 안내해준 대행업체에 모두 전화를 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1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지금 6월 달에 한 번, 3번을 다 34군데 전화를 다 했는데 다 측정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예약이 꽉 찼기 때문에. 환경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지난해 11월 한 차례 법 시행을 유예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환경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달 말까지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야 이제 법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 대기 배출 자가 측정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2천여 곳. 하지만 측정 대행업체는 부산 14곳, 울산, 경남까지 포함해도 34곳이 전부입니다. 이달 말 무더기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 번 유예해 주는데 한 번 더 유예해 줄 수는 없다. 그런 건 좀 곤란하다. 환경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대기질을 관리하겠다는 법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이중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정부의 첫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에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위한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부산시는 지금보다 4배 많은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지실 기자입니다. 부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맞을까요? 유명 해수욕장과 한국전쟁의 임시정부, 또 25년 전통의 국제영화제와 세계 정상들의 회의가 열렸던 곳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겐 여전히 생소합니다. 2017년 부산을 찾은 방문객의 90% 이상이 내국인이고 외국인은 10%도 안 됩니다. 외국인 대부분이 서울과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1호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을 선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의 수도권만 몰리지 않게 또 지방에도 관광 거점을 만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관광 전체의 관광객 수를 좀 유입을 좀 확장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우리 부산시가 적합하다. 앞으로 5년간 모두 1,5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전체 밑그림이 될 연구 용역 결과가 올 연말에 나옵니다. 서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또는 시드니나 이런 도시들과 경쟁해서 세계적인 국제 관광의 중심지가 되는 것으로. 축제와 영화, 역사와 해양 레저를 한데 묶는 종합 계획을 세우는 건데 글로벌 여행 자유도시 구상이 마무리되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걱정입니다. 해외여행 제한이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5년간의 장기 계획이 빛을 보지 못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한밤중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4월 해운대구 우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30살 A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차량 운전자 B씨를 이번 주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B씨가 사고 당시 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넘겨 과속 운전한 것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남구 우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베트남 국적 산모 24살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병원으로 이송도 중 태아의 머리가 나온 것을 확인한 뒤 급하게 구급차에서 분만을 시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며 무사히 병원으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안전관리 소홀로 부산항 북항재개발공사 현장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4곳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현장 소장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동구 북항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공사 현장 하청 건설사 직원 56살 A씨는 지난해 7월 외벽 거푸집 설치 작업 도중 지상 5.8m 높이에서 추락해 결국 숨졌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또다시 기아 타이거즈에게 주중 원정 경기를 모두 패하면서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어제 광주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타선의 침묵으로 3대7로 졌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올 시즌 기아와의 6차례 경기에서 단 1승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7위로 내려앉은 롯데는 오늘 KT 위즈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투수 서준원을 내세워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 제2회 창업투자경진대회 비스타트업 챌린지 최종 본선이 오늘 해운대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와 BNK 부산은행, 부산문화방송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으로 투자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232개 창업기업이 참가했으며 최종 본선에 오른 10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1,000만 원부터 최고 1억 원의 투자금을 걸고 경연을 펼칩니다. 낙동강 하구뚝 개방 3차 실증 실험이 어제 저녁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 착수됐습니다. 하구뚝 수문 개방을 1시간 이내 한 차례만 시행했던 지난 1, 2차 실험과는 달리 이번 3차 실험은 개방 시간을 최대 3시간, 12차례까지 열어 염분의 상류 이동 거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하구뚝 개방을 통해 기수 생태계 복원 가능성과 회유성 어종과 저서 생물의 상류 지역 이동 여부를 수중 카메라 등을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5월 부울경 지역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이 전달보다 6.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부울경 지역 197개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은 44조 1,530억 원으로 전달보다 2조 6천억 원, 6.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울경 상장 종목 중 69%, 136개 종목은 주가가 상승했고 54개 종목, 27.4%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부울경 지역 주식 투자자의 거래량도 전달보다 19.16%, 거래 대금도 11.26% 줄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옛 명소인 송도 구름다리가 18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서구청은 어제 오후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에서 송도 용동 구름다리 개통식을 열고 오늘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방문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도 용궁 구름다리는 암남공원과 무인도인 동섬을 잇는 길이 127m, 폭 2m짜리 교량으로 옛 송도 구름다리가 태풍으로 부서져 철거된 지 18년 만에 복원된 것입니다. 부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이 어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사업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부산 시민에게 약속한 신공항 문제를 빨리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남부지방은 오늘도 덥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뜨겁게 달궈진 공기는 내일 선선한 동풍이 불며 조금 식어서요. 내일은 낮 기온 24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서해안으로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도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낮에는 지금 끼어 있는 안개도 점차 걷히면서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현충일이자 주말인 내일 부산은 오늘보다 더위가 좀 덜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